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P 위성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직접 탐방 다녀왔고,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의 현재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혹시 뭐 구독자분들 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탐방을 잡을 때 해당 종목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은 저희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볼 AP 위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위성은 제가 10월 19일에 탐방을 했고요. 보고서는 31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 일자하고 보고서 발간의 일자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원래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AP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한동안 이제 그룹사로 같이 있다가 다시 2011년도에 분할되고 재설립돼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2016년도에 들어와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 사업,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된 부품 사업, 그 다음에 위성 관련된 제조 사업, 이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주주는 류장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한 4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기업치고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이 위성통신 단말기를 주로 누가 쓰냐면은 뭐 사막이라든지 또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바다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망 통신으로 어느 정도 모든 통신이 다 이루어집니다. 뭐 SKT, KT, LGU 플러스 이런 걸로 대부분 통신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다로 멀리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좀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적으로 북미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넓은 영토에, 그 다음에 지형으로 봤을 때는 뭐 사막, 뭐 이렇게 지형상 지상망 통신이 어려운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인들이 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적 특성상. 그래서 북미 시장이 가장 크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성통신 사업자가 글로벌적으로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스타나 인마셋, 뚜라야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고, 동사 AP 위성의 주요 고객사는 바로 요 뚜라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의 위성통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3년부터 위성통신 단말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가입자 수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추산하는 거죠. 근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위성통신 이 단말기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뚜라야의 가입자 수는 대략 2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은 연간 4에서 5만 대 정도의 단말기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연간 매출액으로 한 200억 정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24년도에는 새로운 단말기 세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4년도에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말기 세종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동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300억대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성통신 단말기 쪽에서 이르부 좀 성장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요 보시는 화면 요게 제가 직접 그때 실물 제품을 보여주셔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사진상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각각의 부품들, 특히 뭐 가장 중요한 게 송수신부, 안테나 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사이즈가 커요. 우리 과거에 그 핸드폰, 스마트폰 그 이전의 제품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제품이 컸습니다. 부품들 자체가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완제품 자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요 위성통신 단말기도 잘 보시면은 일반적 스마트폰보다는 좀 큽니다. 여튼 잘 안 터지는 지역에서 위성을 활용해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신부 안테나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물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새롭게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그 모양을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위성 어떤 쪽에서도 발전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점점 이제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좀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위성통신 단말기는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 형태의 모습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부품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국내에서 또 몇 안 되는 인공위성을 직접 쏘아 올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랑이 되는 거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인공위성 뭐 발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많은 기술을 요할 건데 동사는 일단 그런 차원에서 레퍼런스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체와 탑재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본체는 말 그대로 위성 발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뭐 제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탑재체는 뭐냐?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주 상공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야 될 일들에 필요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탑재체라고 구분을 지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쏘아 올린 위성은 이 지구를 돌던 뭐 달 주위를 돌던 뭐 대체로 그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필요한 뭐 제품들을 다 탑재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그 중에서 이 탑재 컴퓨터와 탑재체용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이제 위성 통신이 좀 잘 안 되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위성 관련돼서 무언가 쏘아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점차 늘고 있어요. 테슬라의 뭐 스타링크, 원앱 이런 기업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누리호라든지 달 탐사 뭐 관련된 뭐 위성 이런 것들 많이 쏘아 올립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뭔가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부담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위성 발사와 관련된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계속 열리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위성 통신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동사가 그 중에서 몇 개의 사업들을 이미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6월 말 23년도 반기 기준으로 동사가 받아놓은 수주 잔고는 한 360억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기대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 영어 약자 KPS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총 8개의 위성이 일단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먼저 일단은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위성 탑재 컴퓨터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금액도 108억. 여기 이미 공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7개 정도의 위성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탑재 컴퓨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사 AP 위성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동사가 수혜를 보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한 500억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위성 단말기 신제품 나오기 때문에 그 매출이 거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매출액 한 6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위성과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위성 단말기 제조가 OP 마진이 좀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위성 단말기 관련된 제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실적을 보실 때는 새로운 단말기 나오는 부분들이 언제 양산되는지, 언제부터 반영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제가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24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 계산해 보았더니 29배,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적정 주가 레벨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뒤에 실적을 좀 땡겨가지고 계산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29배가 적정 주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서 25년도, 6년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향후에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가정하에 할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15,000원을 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제 판단으로 목표 주가도 산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AP 위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기업의 향후 나올 만한 공시나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요. 주가 흐름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하시면서 투자 시점, 매도 시점 이런 것들 판단 잘 세우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